너무 많이 주면 왜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같습니다. 음식을 챙겨주고 건강을 걱정해주고 작은 부탁도 다 들어주는 당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다 주었는데 오히려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고마움조차 잊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처음엔 자신을 위해 헌신해주는 사람이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헌신이 당연해진 순간부터 소중함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일수록 더 많이 해주려는 마음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그 진심이 때로는 상대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을 만나게 된 수희 씨는 그에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약도 챙기고 병원 예약까지 대신해줬습니다. 그의 당신 없으면 난 안 돼요라는 말에 뿌듯했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갑자기 섭섭하게 느껴졌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걸 주는 사랑은 상대에게 노력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당신을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까? 사랑이란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무너지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줘보세요. 오히려 그때 당신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엄마 같은 여자는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 소중해지지 않는다. 연애를 시작하면 많은 여성이 돌봄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약은 잘 챙겨 먹는지, 꼼꼼히 챙기고 돌보며 어느새 그 사람의 하루를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 깊어지면 연인의 위치를 벗어나 엄마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랑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70대 초반에 좋은 분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레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사람의 아침을 차리고 병원 일정을 대신 챙기고 심지어 양말까지 정리해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정숙 씨는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연인이 아니라 보호자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자는 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더 당신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편안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면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엄마는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요. 언제나 해줄 거니까요. 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무게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동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어야죠. 상대의 부족한 점을 대신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는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연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처럼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 그 사람은 나를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은 돌봄이 아닙니다. 자립을 존중하는 관계,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연인,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엄마 같은 여자는 처음엔 편하지만 결국 기억 속에서 흐려집니다. 반대로 함께 성장하는 여자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3.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 나이에 기회가 또 있을까?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서두릅니다. 감정을 확인하고 싶고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느 순간 마음보다 몸을 먼저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사랑의 증거일까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을 허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존중받고 있는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줄 아는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민정 씨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통하고 배려 깊은 행동에 마음이 열렸지만 어느 날부터 그가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망설였고 결국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연락을 끊었고 민정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몸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존중의 결과여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다면 지금 조금 물러서 보세요. 거리를 두었을 때 그의 태도는 변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기다려주나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몸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손을 잡기 전에 마음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4.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두면 그 사랑은 존중을 잃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한두 번의 실수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깜빡했다거나 무심한 말투로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죠. 문제는 그 실수가 반복될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괜찮은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면 결국 내 감정은 눌려버리고 상대는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걸 허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세 정자 씨는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주 약속 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말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이해했지만 같은 일이 4번, 5번 반복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상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혹시 자신이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실수는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감정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해도 됩니다. 그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 말투는 불편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그 기준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한 선이며 상대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보다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사랑을 망치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니오가 당신을 존중받게 만들고 관계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존중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침묵들이 모여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당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5. 너무 빠른 사랑은 불안만 남깁니다. 이번에는 진짜 운명일지도 몰라. 이 나이에 설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며 관계가 시작되자마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 빈도는 하루에도 수차례, 하루라도 못 보면 불안해지고 몇 달 만에 함께 살자는 말까지 오갑니다.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빠르게 시작된 사랑은 깊이가 아니라 속도에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의 시간은 귀하고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마음을 먼저 내어준다는 겁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의 진호 씨는 교회에서 만난 여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그녀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맞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함께 지내면서 일상의 갈등이 드러났고 결국 두 사람은 상처만 남긴 채 이별하게 되었죠. 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천천히만 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급하게 시작된 사랑은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는데 혹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오늘 연락이 없으면 감정이 식은 건 아닐까?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커질수록 관계는 자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감정을 소모시키고 맙니다. 진짜 사랑은 천천히 알아가는 일입니다.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삶의 리듬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쌓여야 신뢰도 자라고 그 신뢰 위에 관계가 자리 잡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을 충분히 알고 있는가? 지금의 감정은 외로움인지 진짜 끌림인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빠르게 타오른 불꽃은 쉽게 꺼지지만 천천히 쌓인 온기는 오래갑니다. 6. 나를 잃는 순간 사랑도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싶어집니다. 그의 말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취향을 배우고 그의 하루에 나를 맞추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인가? 많은 분들이 관계 안에서 자신을 놓칩니다. 특히 노년의 사랑은 이 나이에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더 쉽게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원하지 않는 장소도 따라가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놓치다 보면 사랑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희옥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격이었지만 연애를 시작하면서 상대가 외로워할까봐 책 읽는 시간도 줄이고 산책도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사랑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답답함이 쌓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나로 살아가고 있나? 그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떠올랐을 때 그녀는 비로소 관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걸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싫어하는 걸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도 나다운가? 그 사람이 없어도 나는 나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진짜 사랑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뻐해주는 사랑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우고 그에게 맞추는 관계는 결국 내가 떠나지 않을 걸 아는 상대의 무책임함만 키우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다울 때 상대는 당신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7.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인생은 끝내세요. 평생을 맞추며 살아오셨죠. 어릴 땐 부모의 눈치를 보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기분을 살피며 아이를 키울 땐 내 하루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었고 조금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누군가에게 맞추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다시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또 내 일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상대는 조용한 사람이라 내 웃음소리를 줄이고 상대는 단정한 걸 좋아해서 내 스타일도 바꾸고 내가 듣고 싶은 노래보다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줍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표정이 예전보다 무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영 씨는 60대 후반, 성격도 밝고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성향의 분을 만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웃던 모습도 자주 나가던 문화센터도 점점 멀어졌죠.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은영 씨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계속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맞추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맞추는 쪽만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치고 나면 사랑이 아니라 억울함만 남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랑과 하는 것입니다. 긴 머리가 어울린다면 그대로 두세요.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읽으세요. 말 많은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용할 때도 말이 많을 때도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싶을 때도 그 모든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당신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맞추는 연애는 그만하세요.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추기보다 내 일상에 스며드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있는 그대로 웃을 수 있는 관계, 그래야 내가 나로서 숨 쉴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8.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될 때 진짜 사랑이 찾아옵니다.
하루의 기분이 그 사람의 문자 한 통에 달려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며 웃느냐,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감정 의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서 기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감정을 나누고 싶죠.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서 내 감정의 주도권까지 넘겨주게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그가 무뚝뚝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실 씨는 70대 초반, 혼자도 잘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분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빠지면서 연락이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은실 씨는 잠도 잘 오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 전에는 나 혼자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건 감정이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받는 방식을 잘못 배웠을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기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될 때 찾아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도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산책길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아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런 감정적으로 자립한 사람에게 진짜 사랑이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당신의 하루가 허전한가요? 그렇다면 사랑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 없이도 내가 괜찮은지 실험해 보세요. 아침에 혼자 커피를 마셔도 기분 좋을 수 있는지, 하루가 조용해도 내 마음이 평온한지. 그게 가능해질 때 진짜 사랑이 들어올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잡으면 어떤 사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릴수록 관계는 더 불안해지니까요. 지금부터는 기대기보다 함께 걸을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하게 될 때, 그때 진짜 사랑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